엑셀 2013 강좌입니다. 자, 저번 시간 끝부분에 데이터를 표로 바꾸는 방법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데이터를 좀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또는 좀 더 다양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선 범위를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표 서식이라고 있죠. 이 부분에서 표를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삽입 메뉴에 갑니다. 삽입 메뉴에서 표를 클릭합니다. 이 표가 바로 홈 부분에 있는 표 서식 요 부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 둔 부분이고요. 삽입 메뉴에 있는 표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B4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해 두시고요. 표를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라 놓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판매 대장이라는 어떤 그 제목 부분도 이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 가지고요. 범위를 마우스로 데려갑니다. 자, 요거 전에 밑에 단가, 수량, 합계를 집어넣을까요? 자, 이건 집어넣을 합계나 뭐 합계 같은 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다시 지정하시고요. 다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머리글 포함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머리글 포함. 이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머리글이란 거는 이 요걸 뜻하는 겁니다. 거래처 아이디, 상품명, 단가, 수량. 이걸 머리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글 포함을 체크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거래처 아이디, 상품명, 단가, 수량. 자, 이걸 체크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각각의 항목들이 바로 머리글이 되는 거고요. 이걸 체크하지 않게 되면 체크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요 위쪽에 11, 12, 13, 14, 15번으로 자동으로 엑셀에서 강제적으로 열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글 포함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거래처 아이디, 상품명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 머리글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취소하고요. 표 누르시고 머리글 포함을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범위만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위쪽에 위쪽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머리글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다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머리글 포함 확인 누릅니다. 자, 이게 바로 표입니다. 표. 엑셀 표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 바뀐 상태에서 모양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거 그대로 사용하고요. 자, 크기를 맞게끔 열 크기에 맞게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도 수량도 홈 메뉴에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정렬은 들여쓰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표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엑셀 데이터를 표로 변환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일단 보기 좋죠. 보기 좋다. 두 번째, 추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엑셀 데이터를 표로 만드는데요. 이 추가 기능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슬라이스 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스 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거래처 아이디별로 이 목록이 지금 7개밖에 안 되죠. 7개밖에 안 되는데 목록이 수천 수만 가지가 될 때
그러니까 뭐 수천 가지로 가기도 힘들고 수백 가지가 될 때 일일이 목록을 찾기가 더 힘들죠. 그때 이 슬라이스 창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별도의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슬라이스라는 별도의 창이 나타나는데 이 슬라이스 창에서 해당 아이 원하는 아이디만 선택하게 되면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슬라이스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계산된 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계산된 열. 여기다가 단가 수량이 있고 금액이라는 게 별도로 하나 추가해야 된다. 그럼 자동으로 계산이 돼 버립니다. 즉 금액이라는 열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라는 열을 추가하게 되고 단가와 수량을 곱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 값들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자동 계산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계산된 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구조적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적 참조. 이 구조적 참조라는 것은 이 엑셀에 사용된 어떤 열 머리글 있죠. 열 머리글, 그러니까 첫 번째의 행과 첫 번째의 열, 이걸 이용해서 어떤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구조적 참조라고 하는데 사실 구조적 참조는 워낙 상당히 복잡한 개념인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할 겁니다. 자, 이런 것 추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엑셀 표를 그러니까 엑셀 데이터를 표로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슬라이스 창을 이용해서 필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은 우선 이 그리차 아이디라는 부분에서 모두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다 없애버리고요. 해당되는 부분만 확인만 누르면 이것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요.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기능입니다. 슬라이스 기능 엑셀 2010 버전부터 필터 조건은 그러니까 필터링 하는 조건을 갖다가 시각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게 일단 슬라이스 창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A001이라는 어떤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표 도구라는 부분 보시죠.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시면은 슬라이스 어디 갔죠? 슬라이스 삽입이라고 있죠. 이 도구에서 슬라이스 삽입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치 아이디가 나오는데요. 체크합니다.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바로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 창인데요. 지금 현재 원하는 슬라이스 부분만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만 나타나죠?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슬라이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슬라이스란 말이 자른다는 얘기죠. 자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필터링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또는 슬라이스 삽입 안 하고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선택을 하도 됩니다. 이게 바로 또 슬라이스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전체 항목을 다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항목은 다 보고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겠다.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스 삽입도 여러분들 뭐 알아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슬라이스 설정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측에 단가와 수량이 있으면은 금액을 계산해야 되죠. 여기다가 금액이란 걸 입력하겠습니다. 엔터키를 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우측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표로 바뀌면서 나왔던 스타일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꼴을 하시고요. 단가 그렇죠? 곱하기 수량이죠. 위에 보시면은 좀 다릅니다. 골뱅이에다가 단가 곱하기 수량 그리고 대괄호가 붙어져 있습니다. 엔터키입니다.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아래쪽까지 계산이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계산된 열입니다. 계산된 열. 이 옆에다가 또 다른 걸 입력하게 되면은 뭘 한번 입력해볼까? 할인가를 입력해볼까요? 할인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할인율 해두고요. 5%. 자, 이렇게 입력해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할인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표로 바뀝니다. 여기다가 요거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요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때 근데 밑에 보면은
0이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0이라는 표시가 왜 나오냐면은 지금 C14를 보면은 5%죠. 근데 밑에 클릭해보면 C15로 바뀝니다. C15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주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주소. 자, 주소 우리가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건 제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다음이 아니죠. 첫 번째 거의 한두 번째 강의에서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지정하다 보니까 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엑셀에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주소라는 것은 셀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셀 주소가 계속 바뀌는 거. 절대 주소는 셀 주소가 바뀌지 않는 걸 뜻하는 겁니다. 상대 주소라는 것은 방금 인 것처럼 이 위에 C14였는데 C15, C16, C17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 이걸 상대 주소라고요. 절대 주소는 요거처럼 이 주소는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금액은 금액 곱하기 할인율이 돼야 되는데 금액은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뀌어야 되죠. 금액은 상대 주소가 돼야 되고요. 할인율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때 절대 주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절대 주소를 입력할 때는 열을 고정하고 행을 이동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열을 이동하고 행을 고정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열과 행을 모두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도 절대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볼까요? $C 14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 14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C $14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즉 세 가지로 지금 제가 세 가지 방식으로 입력을 했죠. 요거는 뭐냐면은 바로 열 고정 행 이동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열 행 모두 고정입니다. 요거는요 열 이동 행 고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달러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달러 표시. 달러 표시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바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고정. 달러 표시가 없는 거는 그냥 이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달러를 그냥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달러를 입력하셔도 되고 F4번을 눌러도 됩니다. F4번을 한번 누를 때마다 열행 고정이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지워버리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꼴 한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해야 되죠. 이때 F4번을 누릅니다. $C 14 이거는 뭡니까? 열과 행이 모두 고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F4번 한 번 더 누릅니다. C $14죠. 이거는 열은 움직이는데 행은 고정이라는 소리죠. 한 번 더 누를까요? $C 14 이거는 뭡니까? 열은 고정인데 행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C 14 이렇게 열과 행을 모두 고정시켜야 됩니다. 엔터 키십니다.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버리죠. 자, 이게 엑셀에서 셀 주소를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F4번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열과 행이 고정이 바뀐다는 거. 그렇죠? 자, 지금 방금 이게 한 게 뭐라고 했죠? 계산된 열 만들기입니다. 계산된 열 만들기. 금액과 할인가. 자, 다시 삭제를 해버릴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엑셀 표에서 계산된 열 만들기입니다. 금액 엔터 키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할인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다시 만들어지죠. 자,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이 되겠죠.
이꼴 한 다음에 단가 곱하기 수량. 엑셀 표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좀 모양이 바뀝니다. 즉, 이 입력된 수식이 바뀌는 거죠. 즉, 대괄호에다가 골뱅이 단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냐면은 이게 뭡니까? 단가라는 거는 이름이죠. 이름 정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름 정의가. 즉, 열머리꼴이 단가로 되어 있죠. 즉, 모두 다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셀이 아니라 어떤 이 전체의 이름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할인가도 마찬가지죠. 금액 곱하기 이때는 할인가는 움직이게 안 되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달러시 달러 14로 완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구조적 참조가 있는데, 구조적 참조라는 것은 엑셀 표의 이름과 열머리글, 그러니까 요거죠. 거래처 아이디, 상품명, 단가, 수량, 금액, 할인가. 즉 엑셀 표의 이름, 엑셀 표의 이름과 열머리글을 이용해서 불리한 데이터 범위를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구조적 참조. 엑셀 표의 이름과 열머리글 이름 이용해서 데이터 범위를 참조하는 방법. 이걸 구조적 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범위를 참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What? 계산이죠, 계산. 계산하기 위해서. 즉, 이 범위를 참조를 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범위를 참조를 하는 겁니다. 참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특정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특정 위치. 여기서 특정 위치라는 건 또 뭡니까? 데이터가 있는 위치. 데이터가 있는 위치라는 것은 결국 숫자입니다. 숫자가 있는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 집계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매출 집계. 매출 총 입력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고요. 병합 파악하는데 맞춤 이렇게 하는데 매출 총액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출 총액은 뭡니까? 요걸 다 더하기 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셀 내부를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 두시고요. 이 디자인 부분에서 이 표 이름이란 부분 보시죠. 표 이름. 표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 10. 여기서 표 10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B4를 선택했는데 표 10이라고 놓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엑셀 데이터를 갖다가 엑셀 표로 바꾸게 되면은 자동으로 표 이름에다가 표 1, 표 2, 표 3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름 바뀝니다. 이건 엑셀 자체 내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엑셀 요 표 이름 입력합니다. 판매 대장 이렇게 입력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계를 할 겁니다. 어떻게 집계하냐면은 합계를 내기 위해서는 sum이라는 함수를 일단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가로를 넣으시고요. 가로를 넣은 다음에 범위가 들어갑니다. 범위. 어떤 범위냐? 판매 대장 범위다. 판매 대장 범위 중에서 또 어떤 범위입니까? 할인가죠. 다시 대괄호를 열었으니까 대괄호 닫고 또는 이런 식으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있죠? 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줍니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엔터키 칩니다. 범위가 맞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sum이라는 걸 사용해 버리면 되는데 왜 이걸 쓰느냐? 간단합니다.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C003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해 볼까요? A A0 용지라고 입력하고요. 단가는 17,000원 하겠습니다. 그럼 수량은 30개라고요. 그럼 자동으로 계산돼 버리죠. 자동으로 계산되면서 이 값도 바뀌어 버립니다. 자, 00이죠. 여기다가 수량을 35개 해볼까요? 자, 35개 입력하면 자동으로 금액 할인가 매출 총계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엑셀 열 출과 열에 대해서 새롭게 열 계산한 거고요. 계산된 열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매출 총집계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값을 아무리 많이 입력해도 자동으로 전부 다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 구조적 참조, 엑셀표에서 구조적 참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스 창을 만드는 방 했고요. 계산된 열을 만드는 거, 그다음 구조적 참조를 만드는 거 몇 가지 다뤘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엑셀 데이터를 엑셀 표로 만들고 이건 여러분들 다 하실 겁니다. 그렇죠? 다 하시고 그다음에 표를 만든 다음에 스타일 변경하는 거. 그죠? 변경한 거. 그다음에 만들어진 표를 위해서 슬라이스 창을 만드는 거. 이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표현에 디자인에서 슬라이스 삽입 요거 있었죠? 그다음에 계산된 열 만들기. 이거는 빈 곳에서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구조적 참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구조적 참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좀 계속 들어보시고 이해가 가시면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